자,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판을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간별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되면서 떠난 분이죠. 성일종 의원의 후임자로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최고님. 의원님 감사해요. 전재수 의원이 후임자 지금 성일종 의원 후임자를 추천하신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저 몰랐습니다. 제가 추천했습니다. 추천했는데 세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악의가 없어요. 악의가 없고 또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다. 이거 아, 중요하죠. 나 오늘 세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세게 하시는 거 안다니까요. 세게 하는데 하죠. 뒤끝이 없어요. 세게 하고 뒤끝만 없으면 예, 예. 아,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뒤끝은 없어요. 아니 우리 뒤끝 있는 사람 진짜 질색이거든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이번 주부터 함께할 말말말 아주 기대가 되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오신 첫날이니까 정 최고위원님의 말부터 한번 듣고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정호영 의외에도 혼자 세상의 정의는 다 가진 척하며 뒤로는 편법 증여와 위장 전입을 일삼은 한동훈까지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민주당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말을 골라오셨길래 저는 잘못 골라오신 줄 알았어요. 한동훈 후보자도 조국 장관 때처럼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딱 이 박지원 위원장 얘기를 딱 듣고 예. 아 그래 그러면 그 민주당이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그 취임식 때 아니 저기 청문회 때 네. 청문회 때 했던 거 그대로 지금 정호영하고 한동훈한테 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아, 그런 의미입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이런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할 때 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다시 소환하면 그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에요.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정호영, 한동훈에 대해서. 아, 의혹만으로 네. 낙마시키면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민주당 본인에게 지금 민주당에게 이 위원장이 하는 말로 딱 하면 참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하.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네, 찾았는데 이거 찾느라고 어려웠는데 네. 그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을 두둔하지 않았습니까? 왜 뭐 대학생들 촛불인데 왜 마스크를 얼굴을 가리냐 막 아, 예.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오버 맛이라 그랬어요. 조국 두둔하지 마라. 그러면 대학생들 다 등 돌리게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드디어 거기서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등장하십니다. 예. 그 당시에. 세다 세. 세지요. 세네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됐냐면 제가 다 찾았어요. 예. 우리가 정치하면서 모름지기 때를 알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나서더라도 말은 좀 가려야 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예의라는 것도 좀 갖춰야 하지 않을까? 아. 자네의 오버하지 말라는 발언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제발 오버하지 마시게. 아. 그러면 전재수 상당히 의원님께도 서정적으로 썼네요. 아니 상당히. 전재수 그러니까 서정적으로 서정적으로 썼네요. 쓰신 거 맞아.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은 지금 한동훈과 그 이 정호영에 대해서 이렇게 서정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 의원님. 역시나 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끝없는 내로남불에 덫에 걸려 있어요. 끝없는 내로남불. 내로남불을 생산하고 이 생산한 내로남불을 확대 재생산하고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 비전, 미래 이런 것들 좀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하도 이제 내로남불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 공격받았던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이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국민이 좀 바뀌면 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할 텐데 먼저 당선자께서 내일 모레 이제 취임을 하시는데 이제는 윤석열의 능력과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 끝없는 내로남불은 좀 이 선에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의혹들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온 의혹이 국제고등학교 2학년인 한 후보자 딸이 복지관에다 노트북 50대를 기증했다.
그리고 논문을 뭐 몇 개를 쓴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영어 전자책도 썼네. 그리고 할머니 건물에서 그 미술 작품 전시회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네.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사실은 허위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고 아, 그다음에 표창장을 위조하고 결국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거였고요.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 이 딸은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지금 범죄 행위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걸 범죄 행위 조민하고 똑같은 프레임으로 뭔가 자꾸 냄새를 풍기는 그런 듯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거죠. 허위냐 뭘 많이 했는데 그게 허위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네. 많이 했다가 핵심이 그러니까 아니라. 범죄 행위냐 아니냐가 핵심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전 의원님. 조국 전 장관 딸이 이제 그 물론 3심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체험 활동을 예를 들면은 이제 70시간을 해야 되는데 한 50시간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인턴 활동을 뭐 한 3달 해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판결이 그렇게 났던 거고 전혀 안 한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한동훈 내정자 따님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예를 들면 정치인일 경우에는 복지관의 노트북 기증 뭐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정치인일 경우에는 이게 제3자 기부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당히 좀 특수한 경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지금 후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금 뭐 단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좀 앞서 나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 예. 지금 그러니까 많이 한 것과 그것이 허위인 것과는 사실 다른 물론 차원인데 그렇습니다. 허위인지 아닌지를 보고 계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뭐가 네. 지금 새로운 것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제보도 좀 받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보도된 것 예. 외에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뭐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예, 예. 딸과 관련된 겁니까? 한동훈 내정자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정자의 본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딸과도 다 포함했습니다. 제보들이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그 불법적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례적. 특별한 경우다.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정도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5월 9일 날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례적이란 부분에 대해서 정최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까지 이례적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례적이다. 이 정도로 만약에 낙마를 시키려고 한다면 네. 조국 전 장관 때는 또 왜 그랬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관에 노트북 기증한 거는요. 네. 이 딸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자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 기증한 사람이 네.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으로 했는데 이걸 마치 복지관에 노트북 기증한 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 이름으로 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건 이거는 어른들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 어떤 기업하고 복지관을 중간에 연결해 준 역할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봉사활동하는 곳에 예. 했으니까.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아. 생각이 드니까요. 그건 아니. 그다음에 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아마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해외 유학 준비라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범죄 행위냐. 그럼 범죄 행위라는 건 이런 서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그 대학 갈 때 했느냐. 아직 지금 대학 가지도 않았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민주당은 결국은 프레임 씌우려고 하다가 이건 불법 행위를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을 근데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대한민국에 이제 고등학생 딸을 둔 어떤 부모들이 그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 학교와 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아니, 국회의원이 저도 안 됩니다. 저도 딸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안 돼요. 아니 그걸 근데 어떻게 설명하는 그게 거예요? 의원님 네. 범죄 행위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범죄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아니 근데 겁니다. 그런 이례적인 거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마치 범죄 행위인 것처럼 자꾸 민주당이 누가 얘기하는 범죄라고 거는 그러면 제가 범죄 아니라고 제가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예,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은 하셔야죠. 아니 해명은 그 하죠. 기업과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기 어. 때문에 학교와 기업을 연결해줘서 고등학생 그 딸이 그거는 다니는 왜 학교에 그러냐면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게 그럴 수 있는 한동훈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몇이나 후보자의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러니까 그게 아빠 찬스가 핵심은 될 수 있다는 아니잖아요. 것이죠. 아빠 그게 찬스가. 무슨 아빠 찬스는 그리고 이게 조국 다가 아닙니다. 예. 조국 전 5월 9일 날 장관은요.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아버지는 유명하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국 교수고 어머니도 유명한 정경심 교수예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언제까지 아이는 좋은 부모 만나갖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애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어요? 범죄 행위를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부모를 바꿔요? 그러니까 지켜보고요. 자꾸만 조국 장관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집권 여당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와 싸우고 미래를 보여주지 못할 겁니까? 저는- 과거와 싸우는 거. 저는 아니 그렇게- 전재수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다수당으로 그렇게 날치기 이렇게 하는 건 잘하잖아요. 날치기는 무슨 날치기 그러면은 합의한 것을 검수완박 의사 일정에 법안을 맞게끔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조국 날치기는 전 무슨 날치기입니까? 아니, 합의한 조국-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에 의원총회에서 대해서 합의한 것을 의사 일정에 제대로 맞춰서 진행을 한 것을 어떻게 반성을 날치기라고 좀 하고 합니까? 사과를 예, 하세요.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께 끼어들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예. 날치기인지. 와, 아니 두 분 아까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니 어깨 동무하고 들어오시더니 세다니까요. 이렇게 세실 줄 몰랐는데 치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열합니다. 띄엄띄엄 민주당이 사과하지 말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세요. 이미 다 했습니다. 무슨 뭐래 띄엄띄엄 하지 말라니까요. 언제까지 과거를 끌어들여서 싸움하려고 언제까지 합니까? 과거라 미래를 지금 보여주시고 현재라니까요. 능력을 네, 보여주시고 현재 실력을 문제예요.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뜻이 뭔지 충분히 청취자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9일 얼마나 뜨거울지 저는 짐작이 됩니다. 이미 짐작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요.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인수위는 향후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가부 폐지 등 핵심 공약의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 5월 4일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의 말을 골라 오셨네요. 예, 뭐 전들 뭐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뭐 박수는 쳐드리지 못할지언정 재를 뿌리고 싶겠습니까? 출범을 잘 했으면 싶습니다. 네. 그런데 출범도 하기 전에 이 인수위원회가 오늘로서 활동을 종료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또는 국가 경영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을 골라왔고요. 크게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문제라든지 병사 월급 200만 원의 문제라든지 GTX 노선 공약이라든지 또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여가부 폐지라든지 이런 등등의 공약들이 네. 사실상 전부 철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매한 것들은 전부 검토하겠다.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재원 대책이 전혀 없으면서 공약을 말하자면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이제 청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0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그 예산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공약이 후퇴하고 철회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출범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벌써부터 국민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폐기함으로 인해서 신뢰가 상당히 지금 그 의심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골라왔습니다. 예, 정미경 최고위원님.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 자체가 저는 말씀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흥청망청 취임식
하면서 비난을 했잖아요. 취임식이 돈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무슨 그렇게 호합한 취임식 하냐.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비용 예산을 결정한 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그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돈 계산해 놓고 그걸 호합판이라고 지금 그 우리 윤석열 당선자를 공격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다음에 GTX 노선 뭐 이런 부분들, 네. 여가부 폐지 부분들은 지금 여가부 폐지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법을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해줄 거예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 이 안에 넣으면 또 이걸 갖고 또 꼬리를 잡고 또 트집을 잡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그 부분 민주당을 의식해서 아마 이 부분은 차차 장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산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짜면서 그때 아마 발표하려고 약간 미뤄둔 거죠. 사실 이건 미뤄둘 수밖에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 넣는 순간 또 민주당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뭘 할 거냐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또 문고 그 말씀은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좀 미뤄둔 것이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 그렇죠. 다른 건 어때요? 뭐 일기 신도시 재정비, 그것도 GTX 마찬가지예요. 노선 이게 시설.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장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그 부처의 여러 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아마 발표할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인수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아니 장관 빨리 그러니까 오케이 해주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전반적으로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전반적인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도 이제 병사 월급을 올리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것은 단순히 병사 월급만 올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시간표에 따르면 2025년도에 병장 월급이 96만 3천 원이 됩니다. 2025년도에 네네. 당연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징집되고 있는 사병들의 숫자를 줄이고 전투를 전문으로 하는 부사관 숫자를 대신 늘려가지고 우리의 국방력을 그 보장을 받으면서 대신 이제 그 사람 숫자 줄이는 걸 가지고서 그 병사들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2025년도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수준이 되기 때문에 200만 원 가까이 이제 올릴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서 공약 제시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200만 원 이등병부터 대통령이 되면 즉시 2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켜질 수가 없는 공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용산으로 너무 길어요. 전재수 의원님은 이제 고조선 시대의 팔조법금까지 나와야 돼요. 자, 맨날 30초씩만 드리고 제가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회 넘깁니까? 예. 아니 정책은.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그 자기가 군 복무를 한 거에 대한 본인이 응당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걸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가산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기준점을 일단은 그 얘기는 하고 네. 그걸 단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충분히 그거는 국민들과 그 대통령이 되셔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취임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박수는 못 쳐드리더라도 죄를 뿌리고 싶지 않습니다. 잘 출발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수완박. 19분의 검수완박으로 이미 죄를 뭐 엄청 뿌렸습니다. 그 두 분 내각을 보고서 고맙습니다. 도덕성이 심대하게 훼손됐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